자, 여러분, 2주차 문법입니다. 문법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 배울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분은 그냥 품사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체험까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일단 품사라는 애 자체는 우리가 단어라는 부분을 함께 배웠었지. 단어라는 애는 뭐라고 했었냐면 자립할 수 있는, 적어볼까요, 여러분? 자립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래서 최소의 말의 단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립할 수 있는 최소의 말의 단위를 기준점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플러스 조사까지, 자립할 수는 없지만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었다가 쉽게 분리될 수 있는 말인 조사까지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 단어와 같이 쓰이게 되는 개념을 우리가 품사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품사는 뭔데?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품사는 단어들을, 적어볼게요, 이것도.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서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품사라는 애들은 성질이 공통된 애들끼리 묶여 있잖아.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라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 빈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다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어를 나누기 위한 기준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부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형태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형태가 변한다는 것은 활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먹다 먹고 먹어서 먹으니 먹어라 먹겠지, 이렇게 활용하는 것처럼. 그래서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들 우리는 불변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닐 부자에다가 변화의 변자를 쓰게 되죠. 그리고 형태가 바뀌는 애들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가변어. 가능이여 뭐가 변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쓰이게 되는, 자, 이제 두 번째, 불변어와 가변어 안에는 뭐가 있는데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이제 기능에 따라서 이 기능은 문장 안에서의 하는 역할을 드러내요. 하지만 여러분을 못 믿겠으니까 한번 적어볼게, 얘들아. 문장 속 역할. 문장 속에 기능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이제 기능에 따라 나는 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변어에는 뭐가 있냐? 체언. 그리고 수식언. 그리고 독립언, 그리고 관계언. 이렇게 네 개가 있고요. 가변어에는 활용할 수 있는 말인 용언이 있습니다. 각각의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는데? 라는 것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일단 용언부터 적을까? 용언부터 한번 해보시면, 요 용언에는 문장 안에서 일단은 서술어의 역할을 해요. 문장 속 일반적으로는 서술어 역할을 하게 되고요. 동사와 형용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술어이지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미와 결합해서 문장에서 다양한 성분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문장 속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활용하는 성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어는 단어와 단어들 사이에 관계를 나타내는 말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때는 단어와 단어의 관계를 나타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얘들 안 적어도 돼. 송이가 있고 한울이가 있어. 선생님 언니 이름이야. 자, 그러면 송이와 한울 때리다가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송이가 한울을 때리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송이를 한울이 때리다가 될 수도 있잖아. 요런 단어와 단어들 간의 관계를 조사들이 정확하게 맺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관계어인 조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독립어는 그냥 다른 문장 성분에서부터 독립적으로 쓰이는 말이 돼요. 그래서 다른 문장 성분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쓰이는 성분이 됩니다. 수식어는 말 그대로 다른 문장 성분을 꾸며주는 애예요. 그래서 다른 단어나 또는 다른 문장 성분 등을 그냥 다른 단어라고 표현할게요. 근데 주로라고요. 그래서 부사 같은 경우는 단어뿐만이 아닌 다른 문장도 문장 전체를 꾸미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단어나 성분을 꾸미거나 한정하는, 의미를 한정한다고 적어볼게. 는 단어라고 표현할게요. 성분이라 안 적고 를 수식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어는 이때 체자가 아니라 몸체자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냥 문장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단어들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어나 보어나 목적어 같은 애들로 쓰여요. 그리고 이때 우리가 좀 더 추가적으로 적어놔야 되는 건 요 체어는 모든 조사와 아주 쉽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서는 관형사와 부사로 나뉘게 될 건데 관형사는 절대로 어떤 조사와도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조사와 결합이 절대 안 됩니다. 이걸 확실하게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문장의 단어들과 구분하는 게 좋거든요. 부사는 보조사와는 결합이 가능해요. 보조사와 결합 가능. 그리고 독립언도 조사와는 결합이 안 됩니다. 왜? 독립적으로 쓰이잖아. 근데 조사는 여기서는 관계를 맺어주는 애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려는 애와 관계를 안 맺으려는 애가 만나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관계원에서는 조사 중에 이제 격조사와 보조사라는 애가 있는데 그 보조사 중에서 격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서술격 조사는 용언 부분은 아니지만 가변어에 해당하는 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가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체험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부분에서 체험부터 보시면 이 체험은 명사, 대명사, 수사의 3개의 문장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문장 성분 아니고 3개의 단어를 가지게 됩니다. 명사일 때 명자는 이름 명자예요. 그럼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를 우리는 명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 명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일단 여기 밑에다 적어볼게. 1번 명사. 이렇게 네모를 쳐놓을게요. 일단 명사는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표현을 했잖아. 그랬을 때 내 감정의 이름도 돼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장소 등도 가능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나 생각의 종류도 역시 마찬가지로 명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지금 기분이 매우 좋아요. 그때 행복이라든지 내가 누구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도 명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명사의 종류부터 한번 살펴보면 명사에는 여러분 일단 고유명사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명사라는 애가 있습니다. 고유명사는 특정한 이름만을 가지게 되는 대상을 나타내요. 예를 들면 과자가 있어 얘들아. 보통명사야. 근데 그 과자 안에 초코송이가 있어. 그럼 이거는 특정한 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과자의 이름인 거죠. 이게 바로 보통명사와 고유명사의 관계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건 의존명사와 자립명사예요. 자립명사는 말 그대로 혼자서 쓸 수 있는 명사가 자립명사가 됩니다. 행복, 책상, 의자, 선생님 이런 것들처럼. 근데 의존명사는 혼자 쓰이지 못하고요. 무조건 앞에서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의존명사는 중요해요, 여러분. 의존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아야만 쓸 수 있는 명사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뭐 할 수, 지, 뿐, 만큼, 뭐 대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보면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수 있다라고 하진 않잖아. 여기를 가려서 수 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럼 무엇을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뭐 볼 수 있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의존 명사이기 때문에 앞말반은 무조건 띄어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어에서는 단어별로 띄어 써야 되거든요. 다만 조사만 앞말에 붙여 쓴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단어별 띄어 써야 되기 때문에 앞말과 함께 띄어 쓰고 있고 앞말이 관형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의존명사야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이때 우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품사통용이라는 애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나중에 품사통용을 조금만 더 해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되는 명사의 종류 중에서 이번에는 유정명사와 무정명사를 보면 유정은 정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무정은 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감정 표현이 가능하면 유정명사가 되고요. 감정 표현이 안 되면 무정명사라 봅니다. 유정명사에는 그래서 동물들은 전부 다 유정명사라 보고요. 동물이 아닌 식물이나 무생물은 전부 다 무정명사라고 봅니다. 그럼 강아지 유정명사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추상명사와 구체명사가 있구나. 다 파란색으로 적으니까 조금 구분이 안 되네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줄만 좀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추상명사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어요.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럼 걔를 추상명사라고 불러요. 행복, 절망, 희망 이런 거 있잖아. 배고픔 이런 애들 전부 다 추상명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실 공기 뭐 이런 애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잖아. 이렇게 물속에서 기체를 포집하는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 우리가 기압을 느낀다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당연히 추상명사가 아니구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명사 한번 해볼게요. 대명사는 대신하다 명사를 이란 뜻입니다.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단어로 대명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얘도 우리는 적어 보셔야겠죠. 그래서 2번에 대명사라고 적어보면 짜잔 대명사는 그냥 인칭대명사와 지시대명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지시대명사 먼저 한번 해보면 그냥 근처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들이에요. 사람 이외의 사물이나 아니면 장소의 이름을 대신해서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지시대명사라고 부르게 되고요. 지시대명사는 인칭대명사에 비해서는 좀 작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서 이 기본적으로 그, 저 계열이 좀 있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저, 뭐 무엇 정도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자 인칭대명사 부분을 하면서 요 무엇에 대해서도 설명드릴게요. 인칭대명사는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인칭대명사는 일단은 1인칭과 그 다음에 2인칭 그리고 기본적으로 3인칭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1인칭은 말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말을 1인칭이라 부릅니다. 그럼 얘는 화자를 포함한 복수형까지 가능합니다. 나라든지 저라든지 우리라든지 저희라든지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겠죠. 2인칭은 말하고 있는 상대방을 나타내요. 그래서 내 말을 듣는 청자를 드러내는 말이 2인칭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는 너라든지 아니면 뭐 그대, 뭐 당신, 자네, 뭐 너희 이렇게 복수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 같은 경우는 화자와 청자가 아닌 그 외의 대상을 드러내게 되죠. 1, 2인칭이 아닌 그 외의 대상을 전부 다 우리는 3인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요 3인칭에서 이제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우셔야 되는 부분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표를 쳐볼게요. 첫 번째는 미지칭 대명사라는 게 있고요. 요 미지칭도 3인칭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적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리고 부정칭이라는 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칭, 제기대명사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제기칭이라는 이름도 써요. 그래서 제기칭 대명사 배터리 좀 연결할게요. 자, 충전기를 연결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미지칭 대명사나 부정칭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누구라는 말이 나올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라고 좀 적어 놓을게요, 여러분. 그럼 요 누구라는 말을 어떤 대상인지를 밝힐 때 쓰게 될 건데, 미지칭은 여러분 미지라는 것 자체가 우리 미지의 세계란 말 들어봤잖아. 미지라는 것은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미지칭은 모르는 대상을 묻는 거예요. 모르니까 물어봐서 내가 알아봐야겠지. 근데 부정칭은 부정. 얘들아, 이때 부정은 아니다는 뜻이 아니야.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정해지지 않음. 그럼 당연히 누구든지 가능하겠죠. 아무나라든지 누구누구든지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얘를 부정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퀘스천 한번 내볼게. 퀘스천 어제 고를 넣은 아이가 누구니? 라고 묻는 말이 있고, 누가 잠깐 좀 와볼래?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누구와 여기에 누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고를 넣은 아이는 실제로 누군가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구체적인 대상이 대당 아니고 대상이라 적어야 되는데 대상이 누군지 모를 뿐이에요. 그럼 몰라서 물어봤어. 그럼 걔를 뭐라 불러 얘들아? 얘는 미지칭 대명사라 부릅니다. 자, 누가 잠깐 좀 와볼래? 라는 것은 누가 오든 상관없는데 사람이면 좀 왔으면 좋겠어 라는 뜻인 거잖아. 그럼 이때는 특별하게 콕 찍어서 송이가 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와봐, 누구든지 와봐 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부정칭과 미지칭은 지시대명사도 가능해요. 무엇이라는 말이 있을 때 얘들아 무엇, 어디 요런 표현이 있어요. 그때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어디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잠깐만 해보면 얘들 안 적어도 돼. 그냥 생각만 해봐. 어디라는 표현에서 야 너 내일 어디 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얘가 만약에 대답으로 나 내일 제주도 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어디를 가긴 가는데 장소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때는 미지칭이 되는 거죠. 근데 야 너 내일 어디 가? 이렇게 물어보게 될 때는 근데 대답은 아니 아무 데도 안 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가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이때는. 그럼 이때는 미지칭이라 보지 않고 부정칭이라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구체적인 대상이 있으면 구체적 대상이 있지만 내가 그걸 모를 뿐이야 미지칭이 되는 거고, 정해진 구체적인 대상이 없고 아무거나 다 돼라는 것을 물어보고 싶을 때는 전부 다 부정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기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기라는 것 자체가 앞에서 나왔던 대상을 다시 나타내는 게 돼요. 그래서 제기칭은 다시 제자를 쓰기 때문에 앞에 나온 대상을 다시 지칭함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송이는 막내라서 저밖에 몰라 라는 말이 있다면 이때 저라는 것 자체가 지금 누구를 나타내냐면 송이가 자기 자신밖에 몰라를 드러내게 되잖아. 그래서 이 저는 송이 자신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는 앞에 나왔던 송이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얘를 우리는 제기대명사 또는 제기칭대명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잘 나오는 건
당신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할머니는 당신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해주셨다 적고 싶은데 기니까 생략할게요. 그럼 이때 당신이라는 건 할머니 자기 자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할머니 자신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는 자신이, 자기가 이런 표현 쓰지 않아요. 그래서 높여 쓰는 말, 극존칭에 표현하고자 하는 말이 당신이구나. 그럼 여러분 2인칭의 당신, 이때 2인칭에는 여기에 당신과 3인칭의 제기대명사의 당신은 서로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대명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3번에서 수사. 근데 수사는 그냥 위에다 그냥 바로 체크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수사 부분을 보시면 수사는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단어인데 수량은 뒤에 량으로 끝나잖아. 양수사라고 부릅니다. 자, 순서예요. 그럼 순서이기 때문에 뒤에가 서로 끝나지. 서수사라 부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서수사고 하나, 둘, 셋, 넷 이거는 양수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체어는 무조건 조사랑 결합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대명사나 수사나 전부 다 조사 결합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수량이나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이야 정도까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품사의 종류와 체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